안녕하세요. 이지영입니다. 저는 우리가 요 앞에 읽었던 책이에요. 그, 다시 한 번 더의 힘. 이 책을 읽고 저는 되게 큰 힘을 많이 낼 수 있게 됐는데, 그래서 그냥 이거 얼마 전에 읽은 거라서 같이 리더님하고 다시 한번. 근데 여기에 나오는 참 많이 의지가 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이 단어들을 그냥 막연하게, 책이 참 좋다, 힘이 있었다, 읽을 때는 좋았는데, 겪고 나니까 이게 정확하게 제가 잘 인지가 안 돼서 이렇게 단어로 제가 한번 이제 정리를 해봤거든요.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한번 읽었던 책들을 한번 더듬어 보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힘을 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이 책에 대해 정체성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이 정체성이란 말이 자신에 대해 진실하게 믿고 있는 것을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모든 일을 할 때 결과를 좌우하는 게 자기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얻고 있는 모든 성취나 부나 성공이나 이런 한계를 규정하는 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고, 가장 자기가 진실하게 유지하는 생각들, 그게 이제 정체성인데, 여기 보면 삶을 바꾸고 싶다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한번 이제 생각을 더듬어 가보는 거예요. 삶을 바꾸고 싶다면 자신에 대한 믿음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성장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계속 재설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정체성을 전환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처음에가 스스로 자기를 굳게 믿는 것, 강력한 믿음이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 책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믿음이라고 해요. 자신에 대한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는지 한번 또 생각을 해볼 기회가 되었고, 저한테 두 번째는 이제 목적으로 이끄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목적이라는 게 수단이 아니라 내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가, 그것이 이제 정체성을 전환하는 핵심 요소고, 세 번째는 새로운 연대를 구축하는 건데, 내가 어울리는 사람, 계속 이 사람과 우리는 이제 만나면서 그 사람의 어떤 영향을 강력하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받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믿음, 이런 게 나한테 흡수가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 어울리고 어떤 사람과 결별을 해야 되는지를 이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다 갖고 싶잖아요. 그죠? 이것을 하기 위한 수단이 있어요.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바로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이 자신감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신뢰가 굉장히 큰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자기 신뢰가 생기려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하고 한 약속을 지키는 능력을 말하는 건데, 자신감의 그 반대편은 자기 파괴예요. 그러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이러면은 이제 자꾸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삶을 받아들이는 이유. 우리가 그런 거 있죠. 나 이거 마음에 안 들고, 이게 이제 불평이 막 나오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삶을 사는 거는 자기 스스로 나약함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과의 약속을 깨버리는 사람은 자꾸 내가 선의의 경쟁자든 외부 환경에 맞서서 내가 힘을 내야 되는데, 계속 성취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자꾸 약속을 깨버리면 자기 스스로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계속 소진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매트릭스, 망상계, 활성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매트릭스가 쉽게 그냥 간단하게 딱 얘기하면 우리 무의식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생각으로 의도로 하는 의식 말고 우리 그 심리 저편에 깔려 있는. 그래서 이 매트릭스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심리 장애가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호르몬이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흐르기도 하는데, 우리가 혼수 상태라는 상태가 있죠. 혼수 상태가 되면 이제 이 매트릭스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아무 기억이 없고, 그렇죠, 그죠? 근데 이 매트릭스가 자신만의 매트릭스가 다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왜냐하면 똑같이 앉아 있어도 똑같은 경험을 해도 각자 생각하고 있는 기억이 다르듯이 자기만의 매트릭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구상에 나는 단 한 명, 유일한 존재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식 속에 이게 프로그램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해석하는 거는 이 프로그램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다 다른 단 한 명의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어요. 뭐든지 받아들일 때. 그렇기 때문에 내 프로그램이 계속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또 여과장치라고 해서 어떤 삶에 중요한 문제들이 있을 때 내가 이걸 스스로 내가 여과해서 내가 필터링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적인 시각 또는 생각, 우리가 밑에도 있지만 보고 싶은 것만 자꾸 보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게 계속 굳어져 가는데, 이게 굳어져 가는 게 자꾸 이제 낯익은 거, 내가 익숙한 거에 대해서 자꾸 중요성을 획득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 뿌리 프로그램이 계속 깊어지면서 그 믿음이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고정관념이라고 하죠. 어떤 걸 봤을 때 고정관념이 강해지는데, 이 매트릭스를 다시 바꾸는 방법은 내가 새로운 것을 계속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해석이 들어올 때 자꾸 이제 객관적으로 보는, 다른 관점으로 보는 해석과 판단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이제 이 매트릭스를 좀 더 넓혀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유리한 매트릭스를 짜기 위해서, 왜 유리한 매트릭스 짜냐면, 우리가 의식은 생각이 좀 많고 무의식은 마음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무의식은 자율신경계하고 가장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밥 먹고 나는 소화를 잘 시키고 싶은데, 소화 잘 돼야 되는데 한테 소화가 잘 안 돼요. 내가 어딘가에 신경을 쓰고 있으면. 그렇죠? 그리고 뭐 심장이 잘 뛰어야 되는데 안 해도 심장이 알아서 뛰고 있잖아. 그것처럼 무의식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한테 유리한 매트릭스를 짜려면 첫 번째는 뭐냐면 늘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걸 구체적으로 감사해라고 해요. 그러면 매트릭스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거고, 두 번째는 뒤로 미루는 습관을 반드시 없애야지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반복적으로 이거를 습관하고 강화하는 방법인데, 그렇게 됐을 때 자율신경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조금 편안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시간에 대한 게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써보지 못하고 사라지는 시간의 파편들을 최대한 모아서 하루에 24시간을 3개의 하루로 쪼개서, 이렇게 오전 6시부터 정오까지, 정오에서 오후 6시까지, 오후 6시에서 자정까지, 이렇게 해서 한번 나누어서 살아보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첫 30분이 그날의 성공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명상이나 스트레칭이나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보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성과를 자주 측정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객관적이고 올바르게 측정을 하려면 내 혼자서 오늘 잘 살았다 이게 아니라 숫자로 계속 측정하고 평가해야 된대요. 뭐 매월, 매주, 오늘 하루 이렇게 계속 숫자로서. 그래도 저희들이 미팅 가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몇 명의 고객 관리, 몇 번의 STP, 몇 번의 데모, 이렇게 숫자로 얘기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감정이라는 단어인데요. 감정은 우리 삶의 질의 수준을 결정하는 거래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 뇌 속의 스냅스가 불리하게 작용하더라도 그 사람은 자기 익숙한 감정과 서로 연결을 자꾸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보시면, 우리가 뭔가 내가 약간 죄책감이 들어. 무슨 일을 했을 때 리더님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꾸 신경이 쓰이죠. 그게 마음이 불편하고, 그죠? 그 느낌의 감정과, 예를 들어서 뭐 할 수 있다 할 때 내가 생기는 감정, 할 수 없다 할 때 생기는 감정이 다르죠. 이 감정들을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생기는 감정, 내가 경험을 통해서 배웠다 이렇게 생기는 감정이 다르듯이 자꾸 우리가 감정을 재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발견하는 그런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제가 손님하고 주인으로 그냥 해놨는데, 내 감정의 주인은 긍정적이고 친절하고 진실되고 적극적이고 뭐 즐겁고 기쁘고, 이걸 내가 항상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한 번씩 부정이 올라오고 조금 뭐 이런 불평이 올라오고 불만이 올라올 때 이걸 그냥 손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손님은 뭐예요? 내가 계속 같이 살 사람이 아니고 잠시 왔다가 가는 거잖아, 그죠? 그렇게 생각할 때 내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사람에 대한 관계를 점검하기 위해서 이 관역 안에 원을 점검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는 좋은 친구를 계속 발견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심에 있는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고, 바깥쪽에 있는 사람은 그냥 이제 낯선 마주치는 사람이라고 볼 때, 이 바깥에 있는 사람을 안으로 새롭게 배치할 수 있고, 또 안에 있는 사람도 내가 바깥으로 이렇게 자리를 옮길 수 있고, 이런 걸 갖다서 자꾸 새롭게 배치해 보는 거예요,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3개월 전에 나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을 떠올려 봐요. 요 앞에 3개월 동안. 그래서 그 사람이
그룹과 내가 어떤 기준이나 가치나 목표가 좀 같아야지 핵심 그룹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자꾸 우리는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하고 내 관계에서 질이 높은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데, 계속 많은 사람을 보낸 사람을 우리는 좋은 사람이라고 자꾸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와 함께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벗은 인생의 본물이라고 해놨는데, 사람을 우리가 이제 제일 중심에 놨으면 좋은 사람, 아까 우리 사람에도 영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1번이 정서적으로 충분히 안정된 성숙된 사람인가.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자신의 삶을 최우선으로 놓을 줄 아는 사람. 세 번째는 나한테 영감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 있죠. 항상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하고 나를 응원해주고 이런 사람들. 그 다음 세 번째는 나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사람인가. 이거를 이제 한번 점검해 보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꿈에 대해서는, 꿈은 자신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건 나,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걸 뭐 개체 보존의 법칙이라 하대요. 우리 자연계에는 개체 보존의 법칙, 내가 제일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종족 보존의 법칙,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식에 대한 거.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데, 이게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제 과거와 같은 일을 반복해서 잘 안 될까봐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그 생각의 틀에 갇혀 있으면 미래로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선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영적 성장인데, 그게 이제 마음으로 하는 거죠. 1번이 뭐냐면 용서예요. 이 용서는 타인도 용서하고 나도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낼 수 있는 나를 자꾸 발견하기 위해서 지나간 나를 자꾸 용서하고, 이 자신이 잘할 수 있다는 나를 발견을 하게 되면 재능이 넘친다는 자기를 자꾸 각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습관인데, 우리는 이제 오래된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는 말은 내가 과거에 계속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삶의 주인은 사실은 습관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습관에 대한 얘기를 매일 처음부터 끝까지 참 많이 나오거든요. 생각하는 습관, 뭐 말하는 습관, 행동하는 습관, 뭐 이런 것들, 시간을 보내는 습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해보는 건데, 매일 아침에 새로운 꿈을 항상 꾸고 오래된 습관을 자기가 밀어내라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또 질문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에 질을 바꿔라. 그래서 더 나은 질문을 하면 더 나은 답을 내가 찾을 수 있고, 더 나은 답을 찾을 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큰 질문을 여러 개가 이 책에 나오는데, 저는 제가 한테 하는 늘 이 책을 읽으면서 하는 질문이에요. 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내가 무엇을 할까? 함께하는 사람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난 한 번 더 뭘 해야 될까? 지속적인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한 번 더 나와 약속할 건 뭔가? 그리고 타인에게 적극적인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한 번 더 무엇을 도전해야 되는가?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를 이제 제가 좀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늘 이제 저한테 던지는 질문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자신에게 큰 질문을, 중요한 거 우선순위로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목표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희망과 꿈이나 욕망의 에너지 상태가 목표래요. 그래서 이걸 실체로 전환을 하는 그 방법, 행동을 하려면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회복 달력성을 갖는 건데, 이 회복 달력성을 갖기 위해서 자기가 진정으로 자기한테 무엇을 바라는지 한번 리스트를 작성해 보는 거, 그렇게 해서 자기한테 좋은 기준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나는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하겠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설득력이, 자기한테 설득을 해야 돼요. 내가 이거를 설득이 내가 되어야지만이 내가 이거를 변화를 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또 의식과 무의식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항상 우리가 why, 아메이가 먼저 나오잖아, 뭐 할 때. 그러니까 왜가 항상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세분화하는 거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표를 결과라고 보고 전략을 행동이라고 봤을 때, 목표가 없는데 전략이 있거나 목표는 있는데 전략이 없거나, 이거는 완전 시간 낭비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점검해 보고 우리가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이거 실행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생각과 힘이 이제 실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 보면 마하트마 간디가 한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믿음이 생각이 되고,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가치가 되고, 가치가 운명이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이제 저는 수첩에 적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습관에 대한 것들. 습관은 우리가 모든 성과와 노골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새로운 습관을 받아들이는 그 열쇠가 무엇인가? 그거는 의식적인 행동과 반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새로운 습관을 내가 해보겠다고 이제 받아들이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우리가 계속하는 습관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습관을 끊지 못하는 이유는 자꾸 자기 스스로 합리화를 한다라는 거예요. 끊을 생각이 없는 거지, 자기가.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 불편함. 성과는 항상 불편함하고 존재를 하는데, 자기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 한번 이렇게 적어보고, 그리고 어떤 지점이 나한테 한계점인지, 어떤 지점만 오면 내가 자꾸 이렇게 모든 걸 포기해 버리는지, 그리고 어떤 지점이 있을 때 임계점인지 이것도 한번 자기가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삶은 시간을 낭비하는 삶이다. 이렇게 이 책에서는 해놨더라고요. 자꾸 편안한 걸 찾는 거. 다 편안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리더라고 이제 우리가 맨날 리더님 하는데, 이 리더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일깨워주고 가치를 발견해주고 편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버리고 인내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큰 꿈을 심어주는 거는 누구나 갖고 있는 마음속의 소명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보여주는 거지 말로 하는 게 아니래요. 그래야 상대가 마음을 여는 거고, 타인이 갖고 있는 재능을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그 다음에 인정해주고,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거예요. 그 따뜻한 뭐 격려, 응원 이런 것들이고, 꾸준한 성장을 위해서는 항상 피드백을 해줘야 된대요. 그리고 뭐 우리 팀이라든지 이런 나에게 당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갖다가 이런 걸 인정해 주는 거고, 그리고 늘 우리 그 리더님들이 하시는 솔선수범이죠. 그죠? 먼저 보여주는 거. 이게 이제 리더라고 하고, 또 이런 리더십들은 제가 그냥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책에 있기는 한데, 뭐 큰 뜻에 참여시키고, 작은 것도 챙겨주고, 그리고 나는 늘 리더를 발탁하는 사람이라는 걸 늘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 그리고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반복해라. 이거 보면 우리 비밀두리에서 맨날 운동한 사람, 지금부터 시작이야. 이런 간단한 건데, 딱 그분을 생각하면 딱 메시지가 떠오르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 항상 한결같이, 그리고 칭찬하고, 큰 뜻과 사명에 이제 이렇게 감동을 우리도 받잖아요. 미팅 같은 데 가면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뭐든지 내가 잘못했을 때는 솔직하게 사과하고, 우리의 문화를 만들고, 팀원들이 각자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집중적인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변화를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리더십이라는 거고, 또 이제 평정심. 우리가 잘하다가도 욱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성공자와 평범한 사람을 가르는 경계선인데,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침착하겠다라고 자기 스스로 딱 이렇게 결단을 하는 거예요. 자동화가 되게.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죠. 어떤 거든지 가치를 중심으로 두고, 그리고 인생은 변화의 연속이라고 이미 내가 생각을 하고 좀 포용하는 마음을 가지면 평정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기도거든요. 이 기도는 우리가 중력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죠. 하지만 존재하고 있듯이 이 에너지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데, 끌어당기는 에너지라는 책도 있었지만 끌어당기는 에너지도 있고 밀어내는 에너지도 있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뭐 주파수니 뭐 파동이니 전파니 이런 것들인데, 전부 다 자기와 비슷한 에너지를 끌어당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활용하는, 내가 발산하는 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내가 좀 더 쉽게 하는 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일은 나를 위해서 일어난다. 인생의 경로를 나는 새롭게 변화시키는 선택을 하겠다. 최선을 다해서 기회를 찾겠다. 이게 마지막 한 번의 기회라고 생각하겠다. 매일매일 다시 태어난다. 도전하기에는 늦었다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삶이 가져다주는 크고 작은 선물,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겠다. 이런 거를 자꾸 떠올려서 나에게 나오는 에너지가, 발산되는 에너지가 긍정적이고 좋을 때 그런 에너지를 끌어당긴다고 하니까 저는 이런 얘기들을 정말 믿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단어로 정리를 해두니까 반복해서 생각하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6, 7, 8을 골든타임이라고 하고,
이런 6, 7, 8월이 다음 회계연도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이제 6, 7, 8월에 힘을 내어서 다음 회계연도를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기 위해서 이 책들이 저에게 도움이 되었듯이 리더님들한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는 이 책을 선택을 했고 오늘 같이 나누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